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정권의 무능과 오만, 거짓을 심판하는 4.7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2시 현재 투표율은 서울이 15.6%, 부산이 11.4%입니다. 9시 이후 시간당 3%가량 상승하는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여권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50% 이상의 투표율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시 현재 서울의 투표율은 총 투표율 60.2%를 기록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서울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약 2%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이나 서초, 강남 등 야권 강세 지역은 무려 18%를 기록해 강남권 투표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지역별 구체적 투표 현황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선거는 낮 12시 기준 14.4%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부산 투표율 19.8%에 비해 5.4%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은 서울과 달리 야당의 조직세도 만만치 않게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투표율에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3년 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투표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율과 합산한 서울의 총 투표율이 50%를 훌쩍 넘겨 55%가량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총 투표율 50%가 야권 승리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역시 관건은 서울과 부산이고 서울에선 3년 전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부산은 조직세에서 야당이 여당에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의 지지도가 김영춘에 비해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권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 전에 흔들릴 수 없는 전망이고 일부 좌파 매체는 이 시각까지 전체 투표율이 폭발적이지 않다는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눈치이나 이는 오판입니다. 일부가 지난번 높은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선 야당의 투표 동료로 야권 지지층도 많이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투표일의 최대 관심사안인 투표율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입니다.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높을수록 투표율은 올라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선 젊은 층의 대거 투표 참여는 좌파 계열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최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등 젊은 층은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을 보여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선 오 후보가 박 후보를 3배가량 앞선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 원인이 돼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아직까지 폭발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은 층들은 경쟁적으로 오세훈 후보 유세 연단에 올라 현 정권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불공정과 부정의 행태에 항의하는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투표 마감까진 이들의 분노의 마음이 투표권 행사로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박영선 유세 캠프에선 지난 선거운동 기간 유세 연단에 오르려는 젊은 층을 찾지 못해 당직자와 미성년자를 연단에 올렸다가 적발돼 구설수에 오르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선은 젊은 층이 자신에 대한 지지가 낮은 이유에 대해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고 오세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젊은 층의 높은 지지가 두렵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2030 젊은 층의 눈에 두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보입니다. 유세운동 과정에서 박영선이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인 점포 장점을 설명하거나 통역대학원생에게 AI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소개한 행위는 젊은 층의 실업과 생활고 고통의 공감 능력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젊은 층의 투표 참여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우파 진영이 그간 좌파 진영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의 투표율과 선택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선거입니다. 이것은 젊은 층의 좌파와의 결별이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의 관건 요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좌파의 포퓰리즘과 선동, 무능에 찌들어 있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무능과 시대착오의 상징인 문 정권은 이번 보궐선거 운동 전에서도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박영선은 집권당 후보였음에도 정책 선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과거 야당 시절 여당을 향해 퍼붓던 낡은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고통받는 국민에 깊이 허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기득권층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지방의회를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식물시장이 될 것이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협박은 유권자에 대한 협박의 다름이 아니고 현재 다수당이 언제까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궤변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백신 무능, 부동산 무능, 부동산 투기 등 내로남불, 법치 파괴, 그들만의 위선적인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 파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들 역시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민심을 표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표로 연결되지 않으면 심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 정권의 위선과 무능, 그들만의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